제한속도 50도로입니다. 시간은 밤 11시 50분, 12시가 다 됐네요. 네, 넓은 도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풀박차 정상적으로 갑니다. 저 앞에 녹색 신호에 따라 가는데요. 쭉 가다가 뭐야? 전동 킥보드네. 전동 킥보드가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불빛 앞으로 쑥 들어갔어요. 저기 보일까요? 불빛 앞으로 쑥 들어가서 이때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많이 다쳤대요. 어두워서 헬멧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랍니다. 한 6개월 내지 1년 재활치료 받아야 된대요. 붕 떠 떨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지면 헬멧 안 쓰면요 죽거나 식물인간이에요. 불박차 수리 견적이 3천만 원 나온대요. 비싼 차인가 봐요. 보험사에서는 불박차에게도 30~40% 있대요.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 빨간불에 신호위반 달려왔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내 신호에 갔는데 우리 보험에서 30~40% 저한테 잘못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 시작. 불박차 잘못이 있다가 한 분 계시네요. 98% 잘못 없다. 불박차가 저기 보일까요? 아니 전동 킥보드가 쏙 들어갔어요 아까. 자 여기서요 쭉 가면서 이럴 때 여기까지 보시나요? 여기도 보시나요? 보통은 이쪽은 안 보고 여길 보죠. 내가 가는 쪽을. 그런데 지금 막 들어오네 여기. 어두운 데서. 그리고 저 전조등 불빛 사이로 싹 들어갔어요 여기. 그럼 묻히죠. 묻히고 그 다음에 딱 이때. 그리고 하나 둘 꽝. 불박차 운전이 잘못이 있을까요? 이분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가 이제 또 포인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98%는 불박차 운전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불박차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한 분은 50분 중에 한 분은 불박차에게 잘못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경찰이나 담당 조사관이나 검사가 그래 잘못 있어 전방주를 잘했었어야지. 상대편 맞은편에 서 있는 그 차량 불빛 사이에 들어가기 전에 저쪽에서 오는 거고 미리 봤었어야지. 그거 왜 못 봤어? 전방주 시태만이야.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야. 그러면서 많이 다쳤다 그러니까 중상해 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식물인간 상태 조금 벗어난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중상해. 종합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합의 안 되면은 재판받아야 되겠죠? 이럴 때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저런 사고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또는 식물인간이나 또는 편마비가 올 수 있고 그랬을 때 그런 경우에 일단 형사합의는 하면서 무죄 다툼도 해야 되겠죠? 운전자 보험은 옛날 거는 소용없습니다. 3천만 원짜리 소용없어요. 지금은 2억짜리예요. 일반적으로 2억짜리. 1억도 옛날 거예요. 지금은 사망했을 때 2억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가 나옵니다. 식물인간도 2억. 그걸로 갈아타세요. 옛날 거 10,000원짜리 10,000원 내고 3천만 원 혜택 보던 거 지금은 10,000원 내고 2억을 혜택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바꾸세요. 새로 갈아타세요. 다른 회사 거로 바꾸고 그리고 요건 내일 예약하시면 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2개 안 들어주더라고요. 운전자 보험에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수평선님 계실 거예요. 수평선님께서 운전자 보험의 대가이십니다.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인데요. 그런데 그래 잘못이 없어야 그래야 내 차에 자차 보험 처리한 것도 가해자가 있으니까 나는 할증 하나도 안 되고 할인은 계속되고 우리 보험사에서 나한테 30~40%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미리 보일 때입니다. 맞은편에 차량 불빛이 없어서 내가 내 눈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을 때 그럴 때 전동 킥보드의 잘못 한 80 정도 볼 수 있겠죠. 나한테 한 20, 전동 킥보드 80. 불리하게 보면 30대 70.
근데 맞은편의 차량 불빛 때문에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백대빵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불박차 좀 영상이 좀 어두워 보이죠? 썬팅이 얼마인가 그랬더니 35%래요. 가로등이 있는데 35% 이거보다는 좀 더 밝아야 되는데 블랙박스 영상 자체도 좀 어두워 보이고요. 썬팅도 좀 어두워 보입니다. 근데 썬팅이 밝았다 하더라도 저거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 건너편에서 슝 들어왔고 이렇게 되면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썬팅이요. 썬팅을 조금 밝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썬팅이 밝았어도 안 보였겠다는 의견이에요. 맞은편의 차량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제가 썬팅을 5% 내지 10%만 좀 밝게 하면 어떨까요? 밝은 썬팅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썬팅 및 블랙박스 비교 영상. 그전엔 30%였어요. 근데 며칠 전에 40% 바꾸셨어요. 영월의 장효진 님이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거 30%예요. 자, 30% 이랬어요. 이제 40%예요. 근데 조금은 더 잘 보이면 잘 못 느끼겠죠? 이건 블랙박스가 어둡게 찍혀서 그래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어둡습니다. 예, 장효진님 눈에 이렇게 어둡지 않대요. 이건 네, 지온3입니다. 지난번에 30%였어요. 이거를 40% 바꿔보겠습니다. 40%. 이만큼 보여야 돼, 이만큼. 예.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야 보행자들이, 아까는 보행자가 어떻게 했었어요? 보행자가? 잘 안 보이죠? 지금은 보행자가? 이거 30%일 때고, 40%. 지금 횡단보도 저쪽에 가면은 훤하잖아요. 이렇게요. 예. 10%에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10%에. 그래서 썬팅 여러분들 거 지금보다 5 내지 10% 그리고 블랙박스가 제대로 찍히면은 훨씬 더 잘 보인다는 거죠. 효진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변호사님, 30%일 때와 지금 40%의 낮과 밤을 비교하자면 낮에는 30%는 약간 흐릿한 날 운전한 느낌이고 40으로 바꾸니까 맑은 날 느낌입니다. 밤에는 어두운 동굴 속 비 올 것 같은 날씨 느낌이었다면은 40으로 바꾸고 나서는 비 오고 난 후에 맑은 느낌, 도시의 화려한 불빛에서 운전한 느낌입니다. 기존 물박은 조금 밝아 보이는 느낌이고 지온3의 경우 31대나 40대나 기존에 비해서 잘 보였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은 맑은 날 밤이랑 불박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비 오는 날 밤에는 눈에 더 잘 보인대요. 그래서 지금 이거죠, 요거. 이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맑은 거, 이겁니다, 이거. 이게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래야 보행자들이 있어도 미리 보이죠. 훤하잖아요. 썬팅 5 내지 10%만 더 밝게 해보세요. 효진님께서요, 지금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래요. 30%와 40%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저한테 터널 나올 때 사진, 비 올 때, 터널 들어갈 때 영상, 비 올 때 영상, 저한테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차근차근 올려드리겠습니다. 밝은 썬팅 캠페인. 루마 버텍스와 함께합니다. 5%만 밝게 해보십시오. 10%면 훨씬 더 밝고요. 썬팅은 밝아야 됩니다. 블랙박스는 맑고 선명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나들이 가는 중입니다. 아빠랑 엄마랑 8살 딸
4살 아들. 그렇게 일가족이 나들이 가다가 어떤 사고를 당할까요? 보시겠습니다. 신호대기 중입니다. 좌회전 신호대기 중.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자, 후방 영상 보세요. 후방 영상. 차 오는 저 뒤에 저 차. 와. 참혹해졌어. 자동차가 뒤에서 들이받아갖고 앞에 밀려서 앞차랑 부딪혀갖고 앞에도 완전히 폐차죠. 차가 저렇게 많이 망가졌는데,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아주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아빠는 갈비뼈 몇 개 부러지고, 그리고 엄마 목, 허리, 그다음에 또 이제 타박상, 예. 그리고 이런 사고면 보세요. 사고 날 때요. 네. 에어백 팍 터지면 얼굴 때리죠. 근데 그러면서 또 8살 된 저희 딸은 또 치아가 흔들리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것 때문에 사고 난 지 지금 한 달, 근 40여일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자녀들이 차 안 타려고 그러는데 무서워서 심리치료까지 지금 받고 있답니다.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요? 현재도 계속 치료 중인데요. 사고 난 지 한 달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차 타는 게 무섭다고 그럽니다. 4살짜리 아들은 아빠 우리 차 죽었어. 그렇죠. 저 차가 죽었네요. 아이들은 심리치료 중입니다. 이 사고 왜 일어났을까요? 뒷차가 술 마셨을까요? 졸음운전일까요? 다시 한번. 저 뒤에서 달려오는 차. 이 차. 연세가 많으시대요. 당뇨가 있대요. 저혈당으로 정신을 잃었답니다.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런 사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어요. 46년생. 우리 나이로 77세인가요? 저혈당으로 기절하신 상태로 사고 났습니다. 저랑 와이프 8살, 4살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또는 당뇨의 무서움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날벼락이죠. 완전히 날벼락. 그래서 내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평소에 건강 체크 잘 하시고요.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운전대 안 잡는 게 나를 위해서도 또 타인을 위해서도. 아니 이분들 가족들끼리 나들이 가려고 나섰다가 이게 뭡니까? 야, 즐겁게 예.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심리치료 받고 있답니다. 차 이제 무서워 타겠어요? 아니 우리 아빠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딱 서 있었잖아요. 심대기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 뒤에서 달려오는 차가 전력제야 저렇게 달려갖고 그리고 차가 죽었어요. 4살짜리 아들이 아빠 우리 차 죽었어. 우리도 죽을 뻔했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본은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노인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깜빡깜빡하다가 노인분들에 의한 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우리도 초고령 사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론 나이와 무관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 주변에 계신 주변 형님들도요, 연세가 70대 후반 막 80 그런데도요, 저보다도 더 건강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조금 옛날만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 좀 체크하시고요. 당뇨 있으신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팍 쓰러집니다. 예전에 어떤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제 갑자기 가슴, 이 심장 때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 있고요. 당뇨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 있고요. 사망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분들께서 함께 좀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로 심리치료 받고 있는 그 어린 두 자녀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딸 모두 빨리 사고 이전의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 앞에 이 트럭이요. 어중간하게 서 있네요. 좌회전할 거야, 우회전할 거야? 가운데 딱 서 있어요. 가운데에서 좀 오히려 왼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좌회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있습니다. 비상등 켜고 있어서 저 트럭은 저기 서 있나 보다 싶어서 승용차가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비상등 깜빡깜빡하고 있죠? 네, 여기에서 이제 서서 왼쪽에 차 오는 걸 좀 살피는 중이에요. 그런데 차 오면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트럭이 오른쪽 깜빡 켜고 있었으면 내 뒤에 서 있었을 텐데, 트럭이 오른쪽에만 서 있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투표해 보겠습니다. 저 트럭 100% 잘못이다. 트럭이 더 잘못하고 불박차 잘못이 있다. 오히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트럭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72%. 트럭이 더 잘못이고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24%. 오히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4% 있습니다. 이거 분심이 갔어요. 분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선 차가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 신호등도 있나요? 좌회전 신호등이 있군요. 네, 좌회전 신호등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 트럭은 가운데 서서 비상등 켜고 있으니까 계속 서 있을 건가 아니면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가? 네, 그리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쑥 널찍한 데서 자동차는 이렇게 완전히 찌부가 됐습니다. 분심 결정문. 60대 40? 누가 60이야? 불박차가 천국에 있는데 불박차 60이래요. 왜? 트럭이 비상등 켠 상태이긴 하지만 오른쪽 앞바퀴가 오른쪽에 약간 틀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우회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서면 안 된다. 거기 왜 들어갔어? 그런가요? 바퀴가 틀어져 있었나요? 그러면 바퀴 한번 봐야 되겠네요. 바퀴. 그렇네. 살짝 틀어져 있었네. 야, 분심이 변호사님들 이걸 보시네요. 이걸. 야, 요거. 이거 바퀴가 틀어져 있을 때 거기 왜 들어갔어? 이야. 거기 들어갔을까? 이렇게 바퀴 틀어져 있는데 그 차는 서 있을 게 아니라 우회전할 거잖아. 우회전할 거 뻔한데 거기 왜 들어갔어? 저 봐봐. 우회전 들어오잖아. 바퀴. 그러면 투표 한번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자, 투표 시작. 상대 트럭 100% 잘못이다가 68%. 불박차도 조금 잘못이 있다가 26%.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6%. 저렇게 넓은 공간에서 비상등 켜고 서 있는데 바퀴까지 보라고 하시는군요. 소송했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선고됐을까요? 자, 원고가 불박차예요. 원고가 불박차 아니라 원고가 본인이에요, 본인. 네, 본인이 직접 불박차 운전자께서 직접 트럭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걸었습니다. 303만 원 지급하라. 303만 원. 청구한 게 얼마인가요? 303만 원 청구했고 그거 다 인정했어요. 100대 빵이에요. 도로의 중앙선 쪽 좌측에 붙어서 비상등 켜고 정차한 상태에서 뒤에 오던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오른쪽 옆 공간으로 상당한 간격을 두고 정차했는데 그런데 약 7, 8초가 지난 후 트럭이 오른쪽에 서 있는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그냥 들이받았다. 이 상황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트럭의 운전자가 오른쪽에 정차 중인 불박차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상황까지 예상해서 그 회전 반경 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오른쪽 깜빡이 아니라 비상등 켠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서 있나 보다. 저 트럭이 뭔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가운데 서 있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우회전할 줄은 몰랐다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오른쪽 공간이 이렇게 넓고 상대차가 가운데 어중간하게 서서 비상등 켜고 있으면 그 차는 거기 서 있을 걸 생각하지 거기서 우회전할 것을 예상치 못하고 그 넓은 공간으로 들어갔던 블록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어제네요, 어제. 트럭의 보험사가 소송 항소할까요? 보험사는 보통 그러잖아요. 새로운 증거 없으면 항소 못해요. 그리고 1심은 보험사 직원이 할 수 있지만 그런 항소심은 돈 들어요. 그래서 항소 안 해요. 일반적으로 90% 이상, 아니 99%가 그렇게 항소 안 합니다. 이번 사건 항소할까요? 303만 원짜리인데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단 1심 판결은 트럭의 100% 잘못이라고 어제 판결했습니다. 나홀로 소송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박차 지하주차장에서 나갑니다. 퇴근길입니다. 퇴근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가파르네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큰 길로 들어갈 거예요. 네, 왼쪽으로 틀어서 큰 길로 들어가는데 길이 좀 울퉁불퉁하네요. 예, 차 안 와서 이제 쭉 갑니다. 쭉. 근데 사고 났어요. 사고 나는 거 보셨나요? 보셨습니까? 다시 보시죠. 동그라미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차가 나가는데요. 또 사람이 앉아 있네요. 사람 앉아 있어요? 예, 차원 하나는 보고 없어서 들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일까요? 사람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통로 앞에 앉아 있어요. 갑니다. 요거 사람 앉아 있는 거 보일까요? 나 하늘을 보고 있죠. 올라와서 이제 여기서 보여요. 보일까요? 딱 요거 보일까요? 예. 60대 여성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어디에? 저기는 주차장에서 나와서 인도를 지나야 됩니다. 여길 지나가야 돼요. 여기 앉아 있었어요. 여기 인도에. 근데 인도가 도돌도돌 하잖아요. 인도를 지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기 딱 앉아서 이렇게 도돌도돌해요. 이렇게. 보일까요? 예. 이 운전석 시야에서 보면 완전히 A필에 가리고 또 이 보네트 때문에 안 보이죠? 이곳에서 사고 났습니다. 지하 주차에서 나가던 중 1층 주차장 진입로 보도구에 60대 여성이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발등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안 보였어요. A필에 가려서. 뺑소니로 접수됐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받았어요. 뺑소니는 거기가 인도가 울퉁불퉁해서 그 발 밟고 지나갈 때 못 느끼겠죠. 천천히 갈 때. 그래서 뭘로 갔다는 게 말이 맞다. 그래서 뺑소니 빠졌어요. 그런데 송치됐습니다. 왜? 거기가 인도예요. 인도. 보도. 예, 보도에 보여. 인도 보도. 그게 보도.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나가다가 인도를 나갈 때는 사람이 있나 없나 잘 살폈어야 되는데 왜 살피지 않았어? 인도침범. 이게 인도침범 사고예요. 그래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뺑소니를 주장합니다. 상대가 운전전범 얼마 들어있어요? 운전전범 그러면서 형사비용 6천만 원 달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검찰에서 형사조정위원회에 신청해달라고 했는데요. 근데 상대가 거절했대요.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숭아뼈 다쳤대요. 10주 진단이랍니다. 거기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여기서 좀 이렇게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안 보인대요. 그래도 안 보였을 거래요.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님도 직접 거기에서 이제 불박차 지나간 걸 해봤는데 안 보이네요. 예, 안 보이네요. 경찰관도 실험해봤대요. 6천만 원 형사비용 달랍니다. 민사합의금 얘기는 아직 없어요. 근데 운전자범에 10주 진단일 때 6천만 원까지 나온대요. 저는 운전자범에서 6천 원 나와요.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합의금 줘야 되는지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지. 아, 그리고 저한테 끝까지 뺑소니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억울해서라도 6천만 원 다 주고 싶지 않아요. 그 아주머니는 양말을 신고 있었대요. 아, 왜 인도에서 양말을 신고 있어? 또 체격이 좀 작으시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불박차 조금 잘못 있다. 불박차 잘못 없다. 투표 시작. 불박차 잘못 없다가 82%. 불박차 조금은 잘못 있다가 14%.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4%. 거기 지나가는 사람은 보였을 텐데 거기 탁 앉아서 양말을 신고 있으면 양말 신으려고 좀 이렇게 양말 신으려면 몸도 좀 굽혀야 됐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해서 신었는지 이렇게 해서 신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84%, 82%는 저거 안 보인다. 저거 어떻게 피하나. 그리고 여기가 울퉁불퉁해서 그냥 울퉁불퉁하는 줄 알지 사람 추격을 뭐 그거 종합보험 다 가입돼 있고 지금 근무하다가 퇴근하는 중인데 뺑소니로 몰려서 고생받으신 게 그게 많이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뺑소니는 벗었어요. 일단은. 두 번째 투표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비용 6천만 나오니까 그거 다 주고 그냥 합의해. 어차피 그리고 벌금 나오면은 또 벌금도 운전자 보험 다 나오잖아. 그냥 아이고 내 돈 내는 거 아닌데. 아무리 내 돈 아니고 운전자 보험에서 6천만 원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복숭아뼈 골절에 보도침범 사고라는 이유로 6천만 원 너무 과한 것 같다. 투표 시작.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 지원금 6천만 원에 그거 주고 합의하자는 분 한 분 계시고요. 그건 좀 그렇잖아. 아무리 내 돈 아니더라도 98%입니다. 요즘 운전자 보험이요. 인플레이가 너무 많이 됐어요. 운전자 보험 나중에 보험사들이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을 겁니다. 제가 수평선님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운전자 보험, 보험사들의 운전자 보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형사합의금 사망일 때 2억, 중상일 때 2억. 삼성현대 DB, KB, 메리츠 다 똑같아요. 10주 미만일 때 2천, 10주에서 20주까지 10주 이상, 20주 미만 8천, 20주에서 25주 1억. 아마 요게 지금 10주 이상이 8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4주 미만, 6주 미만도 주네요. 500만 원, 뭐 150만 원. 물론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환이 있어야 됩니다. 무지하게 뛰었어요. 이제는 민사 합의금보다 형사 합의금 훨씬 더 큽니다. 다른 보험사들은 어떤가요? 다른 데도 2억짜리가 큰 보험사들이 2억짜리고요. 여기도 2억 있네요. 이제는요. 사망이면 2억, 10주면 막 6천, 8천. 예전에 10주면요. 공탁. 그냥 뭐 형사합의금 한 500만 원, 한 700만 원 그랬었어요. 근데 운전자분이 다 뛰어났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험사들이요. 진짜 사고율이 확 줄어들면은 운전자보험으로 돈을 벌겠지만 나중에 이 운전자 보험 때문에 보험사들 손해율 엄청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삼성 2억, 현대 2억, DB 2억, KB 2억, 그다음에 메리츠 2억, 또 10주, 맞아요. 보통 12주 진단이 많아요. 8천. 그런데 옛날에 가입한 거는요. 이게 최근일 거예요. 옛날에 가입한 건 3천이에요. 3천. 사망일 때 3천. 그러면 내가 현대에 가입해 있다. 내가 메리츠에 가입해 있다. 저 2억이니까 나도 2억이겠지? 아니에요. 옛날에 가입한 건 3천 그대로. 똑같은 10,000원 내고요. 그래서 운전자분 갈아타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보다 이래요. 그러니까 자 사망사고 냈을 때 3천, 저 3천인데요. 다른 사람은 2억인데 왜 3천이야?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갈아타십시오. 지금 있는 거 해약하고 새로운 걸로 갈아타십시오. 근데 내가 갈아타는 동안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지금 있는 보험회사 거를 바로 바꿔줄 거예요? 안 바꿔줘요? 알았어, 이거 나 다른 데 가입할게요. 다른 데 가입하고 이거 해약하세요. 하루 있다가.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거 이거 지금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이거보다 약한 건 갈아타세요. 왜 다른 사람보다 찍어? 네가 몇 건 해? 이게 현실입니다. 혹시 운전자 보면서 궁금하신 분들 수평선님께 여쭤보세요. 수평선님이 어제 전 보험사의 운전자 보험의 보장 내역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전화번호 적어두세요. 네, 나중에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거 크게 도움될 겁니다. 자, 이번 사고는 그냥 바로 형사합의해야 될까요? 형사합의하더라도 재판받아요. 재판은 받아야 돼요. 형사합의 됐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로 그냥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약식기소로 끝날지 10주 진다니까 재판을 받아야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 사고 정말 제 생각엔요. 일단 기소되면 합의가 안 되면 정식 기소될 거예요. 정식 기소되면 일단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작게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은 웅크렸는지 안 웅크렸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보이는데 뭐가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무죄 주장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예비적으로 형사합의도 하시대요. 형사합의는 글쎄요. 내 돈 아니고 보험에서 나온 돈인데 그냥 그대로 다 하는 게 옳을지 아니면은 적정선에서 하는 게 옳을지 그건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다만 이 사고에서 제가 이제 이거 운전 잘못 없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요. 저기에 사람이 지금 양말 신고 있대요. 이 상황. 뭉클인 건 아니네요.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 상황에서 여기에 한 3, 4살 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었다면 3, 4살 된 어린이가 엄마는 저 앞에 가고 아기가 한 4살 된 애가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3, 4살 된 아기의 키가 이분하고 비교했을 때 어린이가 보였겠느냐 안 보였겠느냐. 어린이가 인도로 지나가는데 주차장에서 나온 차가 충격했을 때 그랬을 때 과연 불박차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냐? 이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저렇게 앉은 키일 때 하고 한 4살 되는 3살은 엄마가 손잡고 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4살, 5살 되면 그냥 엄마 앞에 가고 애들이 따라가잖아요. 우리 나이로 4, 5살 된 애들의 서 있는 키랑 저 아주머니의 앉아 있는 키랑 그게 또 비교 대상일 것 같습니다. 참 어렵죠? 여자친구랑 만난 지 8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여행 다녀오던 길입니다. 그대로 상원을 나올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야? 괜찮아? 괜찮아? 자, 어떤 일일까요? 어찌된 일일까요? 자, 나 정상적으로 신호대기 중에 있었는데요. 저 뒤에서 오는 차가 왜 이래 이런 으아이고 뛰어오던 차 저렇게 사고 내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왜냐면 다른 차를 들이받고 막 도망온 거예요. 뺑소니 온 거예요. 뺑소니 오다가 앞이 막혀서 그냥 사고 내놓고 차를 세워놓고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 뒤에 쫓아오던 차가 가서 잡아왔어요. 아이고 음주 네, 면허 취소 수준. 네. 그리고 예전에도 또 음주로 걸렸나 봐요. 무면허. 그리고 뺑소니. 그리고 책임보험밖에 안 된대요. 이거 내 차 이거 내 차도 망가지고 또 아까 다른 차도 또 망가졌잖아요. 그리고 내 앞엔 또 아우디. 그러니까 저 뒤에서 투싼을 들이받고 도망와서 나를 들이받고 내가 또 앞에 아우디를 들이받고 차 3대 망가졌어요. 대물 한도 2,000만 원 갖고 아이고 누구 코에 붙여요? 모자라요. 그래서 내 차에 자차보험으로 처리했고요. 자차보험 처리하고 그리고 지금 내 차는 전손 처리해야 된다네요. 뒤에서 전손 처리? 차가 많이 망가졌겠는데? 볼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고 났어요. 이런 요 차가 들이받고 나 들이받치고 요 차 들이받고 와 이러니까 내 차가 전손 처리네. 아이고. 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자, 여기서 상대편이요 죄송하다고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말로만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다행히 불박차 운전자하고 그 여자친구하고 두 분 다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안전벨트 매고 있어서 에어백 터지고 그래서 다행히 2주 진단인데 좀 정밀 검사가 좀 더 필요하대요. 처음에는 이거 대인 합의, 형사 합의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처음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요. 변호사님, 가해자를 만나봤는데요. 이미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래요. 이미 나는 들어가 살 생각이 돼 있대요. 합의할 돈도 없고 아무런 등록이 안 되더니 말로만 미안하다 그러는데요. 상대편 보험사 대인 배상도 따로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배 째주세요. 몸으로 떼울게요. 이런 얘기죠. 배를 뗄 수는 없고요. 몸으로 떼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은 어차피 책임보험밖에 안 되죠. 책임보험 2천만 원 나눠서 하는 거고요. 모자르는 것은 우리 보험사가 상대 뒷차 운전자한테 청구하겠죠. 그리고 나는 잘못 하나도 없으니까 할증 없고요. 할인 관련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보험 처리 없게 되는 거예요. 다만 전손 처리는 또 내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자기 부담금도 없고요. 다만 이제 내가 또 새 차, 다른 차 사서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취등록세, 그다음에 또 렌터카 사용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상대가 돈이 없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나랑 여자친구 다친 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나는 내 차의 무보험자상에 여자친구는 내 차에 대인으로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 차가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상대 그 책임보험에다가 나중에 구상금 청구할 겁니다.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형사합의 기대도 하지 마세요. 형사합의 하면요. 무보험자상에서 나중에 다 토해내라고 그래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무보험자상에 걱정하지 마. 제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해놓고 형사합의가 된다면 나중에서는 약속 지키는 사람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 날벼락 당했다. 그런 생각하고 잊으세요. 내 차에 자차 전손 처리, 내 차에 나는 무보험자상에 우리 그 여자친구는 내 차에 대인배상 이걸로 끝나고 우리 보험사가 알아서 구상금 청구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뒷차 운전자는 나도 다쳤죠. 여자친구 다쳤죠. 그 다음에 내 앞차도 다쳤겠죠. 또 앞에 투싼에도 몇 명 타고 있었는데 여러 명 다쳤죠. 진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까 형사합의가 원만히 다 이뤄져도 그래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안 돼요. 이거 벌금형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실형 살 겁니다. 실형. 네, 뺑소니가 1년 이상이죠. 근데 1년만 될까요? 1년보다 괘씸하니까 뭐 한 1년 6월 2년 정도 되고 집행유예 받았던 것도 취소돼서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모자이크 안 된 걸 보여드리면 제일 좋은데요. 근데 모자이크 안 할 수가 없죠. 자동차 가다가 사고 납니다. 뭐랑 사고 날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전거를 보고 멈춰요. 아이쿠, 이 어린이가 어딜 쳐다보고 있나요? 어린이가 여길 쳐다보고 있네요. 예, 이쪽을 보지 않고 저 뒤쪽을 누가 친구가 있었을까요? 자, 계속 지금 저쪽 계속 쳐다보다가 이때. 네. 안 다쳤어? 차가 서 있는데 달려 안 보고 어디 봤어? 네.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문 열고 안 다쳤어? 네. 그리고 그 학생은 어린이는 그냥 가고 나는 멈췄어요. 나는 멈췄는데 그런데 어린이가 딴 데 쳐다보다가 아이쿠,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사고 짓고 아이가 죄송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그리고 토한다고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합의금 300만 원과 자전거 새 것으로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는 멈췄고 아이는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전방 휴대만으로 일어난 사고인데요. 저희 차도 범퍼 페인트가 바뀌었는데 억울합니다. 경찰에 접수됐나요? 경찰에 접수되었는데 상대방이 어린애라서 내려서 확인 안 하고 차에서만 확인하고 갔더니 그것이 문제돼서 보험 처리해 주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사고 미조치일까요?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간 거, 그것이 사고 미조치로 그게 문제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고 미조치라는 것은 나랑 부딪히고 쓰러져 있는데 그렇게 오면 어떻게 조심해? 그냥 가면 그거는 사고 미조치죠. 근데 부딪히고 안 다쳤어? 네, 괜찮아요. 그러고서 죄송합니다로 그냥 갔을 때 그럴 때까지 사고 미조치가 사고 미조치 적용되는 건 아니죠. 즉 필요한 조치가 필요할 때 쓰러져서 또는 어디 피가 나고 있다든가 또는 아프다고 그런다든가 그럴 때는 나한테 잘못이 있든 없든 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쓰러져 있고 그러면은 뒤에서 오는 다른 차에 2차 사고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좀 치워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근데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미조치는 해당 사항 없다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서 과연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불박차 잘못 있다는 의견이 두 분 계시네요. 4%. 잘못 없다가 96%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다면 뭘까요? 아직까지 교차로 들어가기 전인데요.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아이가 딴 데 쳐다보는데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딱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딜 쳐다봐? 왜 고개가 저쪽 쳐다보겠어? 그러면 이때 빵 했더라면, 근데 또 빵 하면 애가 놀래서 또 놀래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쳐다보고 있습니다. 불박차가 빵 못해준 것, 그것이 불박차의 잘못일 수 있을까요? 언제 발견하나요? 이때 발견합니다. 그리고 앞을 볼 거로 생각하겠죠? 근데 얘도 어디 봐? 빵!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빵 못해준 게 잘못일까요? 저는 잘못이 있다면 딱 그거 하나일 것 같아요. 빵 못해준 게 잘못이다, 잘못 없다.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불박차 잘못 없다 100%네요. 제가 빵 못해준 게 잘못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까는 불박차 잘못 있다가 4%, 잘못 없다 96%였는데 빵 못해준 거 그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그래 설명했는데도 잘못 없다가 100%입니다. 그럼 아까 잘못 있다고 하신 분들은 잘못 누르신 것 같네요. 혹시 경찰에 접수됐다 그랬죠? 경찰이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 라면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려고 그러면은 거부하고 즉결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판사가 미리 빵 좀 해주지 그랬어요. 근데 애가 오면 멈출 줄 알지, 거기서 애가 딴 데 쳐다보는 시선까지 그거 바라보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난 멈춰주면 멈출 줄 알았는데 계속 쳐다봐 뒤늦게. 과연 판사는 어떻게 판단할까? 날짜가 언젠가요? 2021년 4월 10일? 4월 10일? 4월 10일? 지금이 2022년입니다. 이분이 2022년 4월에 블랙박스를 열어봤어요. 블랙박스를 열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잘 보이지도 않고 옆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이벤트. 아니 이게 뭐야? 1년 동안 작동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화된 2021년 4월 10일 것만 남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사고 나더라도 저 사고 났는데 블랙박스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거 다른 데인데요? 그래서 변호사님, 저요 여태까지 5년 동안 블랙박스 한 번도 안 열어봤는데 이번에 열어봤더니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좀 괜찮은 블랙박스를 보내드렸는데요. 이분께서 저한테 변호사님 숙제 올립니다. 블랙박스 좋은 블랙박스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숙제로 올려주셨어요. 같이 보시죠. 3채널이에요. 전방, 후방, 그 다음에 이것은 실내. 옆에까지 다 보여요. 같이 보실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어때요? 영상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쭉 가면서 여기 요 차가 앞쪽에 툭 때리면 전방도 안 나오고 후방도 안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측방이 다 나와요. 이거 오히려 4채널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4채널은 바깥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방수가 있어야 돼요. 전방과 후방은 안에도 설치하잖아요. 근데 측면은 옆에 설치하더라고요. 밖에 설치하니까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고, 그래서 보조 배터리 한 30만 원 정도 또 달아야 되고. 근데 이 3채널 실내를 하게 되면 이 3채널이 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택시 하시는 분들이 좀 싼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보여요, 바깥에.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근데 3채널, 이거 진짜 괜찮다. 전체를 딱 이 뭐라 그래, 서라운드? 주변을 다 볼 수 있는 상당히. 그래서 이분은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계시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갑자기 왜 보여드릴까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요. 보시죠.
기흥, 동탄. 네, 가겠습니다. 아빠, 엄마, 그다음에 그 아들, 딸 넷이 같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다가 보세요. 좀 이따가 뭐야? 천천히 가 여보. 왜 이래? 안 돼, 지금. 안 돼. 야, 뭐가 안 돼? 브레이크가 안 돼. 엄청 빨라. 브레이크 안 돼? 띵띵. 이거는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땡긴 소리예요. 어허. 불안한데?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 안 되겠지? 이런. 이제 이렇게 됐나? 속도가 좀 줄었어요? 또. 이제 또 된다. 괜찮나? 다행히 옆에 가지 말라는 차로 하나 있었네요. 네. 근데 저기 멈춰야 될 텐데. 땡땡 소리는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소리예요. 보조 브레이크 소리. 안 돼, 지금. 제가 안 된다고, 브레이크가. 제어가 안 돼. 속도 조절이 아주 안 돼. 여보세요? 외삼촌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불박차 운전자분은 시내버스 운전자이십니다. 예. 안 돼, 지금. 운전이 직업이신 분이세요.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들어. 근데 외삼촌도 이 같은 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사이드 브레이크. 그럼 밟고. 사이드 밟았다니까. 이거 지금 밟았는데도 안 돼. 안 돼, 지금. 안 돼. 근데 차는 계속 가요. 다행히 마지막 절에 저기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수동 기어를 변속하래. 저 여기 X 돼 있잖아요. 요 비어 있는 차로 정말 진짜 아까보다 좀 낮았다. 다운했어. 다운됐다. 저기. 너도 줄였어. 또 응 그러네. 어허. 다운 계속해서 속도 채우래.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래.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채웠다니까. 채웠다니까. 왼쪽에 사이드 브레이크 발로 밟으래. 왼쪽 저쪽. 밟았어. 밟았어. 밟았는데 안 돼. 점점 그래, 틀리네. 자꾸 뚫린다고, 이거. 기어 저속으로 찌르고 뚫리래. 지금 갓길인데 제대로 안 돼, 지금. 제어가 안 된대. 제어가 안 돼. 계속하면 속도 줄일 거래. 그래서 속도는 아까보다 좀 떨어졌어요. 진짜 파발이네 그냥. 시동 꺼. 앞에 쉬다. 속도 안 막. 됐다. 됐어. 잠깐만. 잠깐 조금 됐어. 이제 됐나? 아이씨. 불러는 가 살살살. 아씨. 이러는 거 아니야? 갑자기. 다행히 사고 안 났어요. 일거지 다 타고 있는데. 이거 차가 제어 안 되거든요. 너 묶어. 사이드 채워 빨리 끄래. 채웠어. 지금 채웠는데 차가 안 멈췄어. 완전히 넘어. 끌렸다 해야 돼. 끌렸다. 자, 다행히 속도는 떨어졌어요. 이 차 어디로 가야 돼? 지금 기급 불러야 얘기 개인해야 할 것 같은데. 견인해. 그렇죠. 불안해서 뭐 안 되겠죠? 네. 지금 섰어. 잠깐만. 다행이야. 고마워. 고마워. 예, 여기까지입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제일 마지막 차로 이쪽이 마침 차단돼 있어서 그쪽으로 달리면서 다행히 차가 멈추는 바람에 이때 저 자동차 회사에서는 멀쩡한데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 EDR 검사해보면 근데 대체로 보면 저런 하고 있을 때요. 브레이크를 안 밟으셨네요. 브레이크는 5%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속 페달 밟으셨네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자동차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차가 지나가면서 아까 사이드까지 땡기면서 그 사이드 밟으면서 띵띵띵띵 소리 나잖아요. 그럼 그 소리 그리고 또 브레이크 발작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걸 한 가족이 이거 뭐 한문철 TV에 이 방송 제보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저 긴박한 상황. 근데 가족들이 무진장 침착하게 대응을 잘 하셨어요. 이 사고 혹시 지나가는 차들 블랙박스에 불박차에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걸 좀 제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시간 보통 가면은 뭐 몇 시간 지나면 다 지워지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어떤 차가요. 그때 지나간 차 번호를 찾았어요. 근데 그 차에서 보내줬는데 아이고 날짜 그때 8일인가 9일인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이게 뒤에 그 딱 지워진 거예요. 그걸 복구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그 복구 업체라는 그 업체에 맡겼었는데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못 찾았어요. 저럴 때 브레이크등이 계속 들어왔다 그러면 봐라 브레이크등 계속 들어왔지 않느냐. 근데 차가 왜 이러느냐.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차가 미쳐서 달렸다. 이게 뭐예요? 급발진 의심 사례죠. 모든 분들이 이걸 보고 저게 급발진이 아니면 뭐야? 그러나 급발진은 내가 밝혀야 돼요. 자동차 회사에서 급발진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피해자가 이거 급발진이잖아. 자동차에 문제가 있잖아. 봐봐. 나 브레이크 밟았단 말이야. 이걸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하나 뒤에다 이렇게 해서 내 브레이크 등이 보이게끔 저렇게 하나 잔망경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까요? 급발진 의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블랙박스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1년 전 거 기록되고 블랙박스가 1년 동안 먹통이었어요. 그분께 보여드렸을 때는 전방, 후방, 그리고 실내가 보이는 거였죠. 실내가 옆에 보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는요, 옆에는 안 봐도 돼요. 저는 제 발을 보고 싶어요. 발을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자, 발이. 자, 가속 페달에 가 있고. 터널이에요, 터널. 예. 내 발이 어디가 있는지. 예. 내 발이 어디가 있는지 보여주죠. 이런 게 있으면은, 나 브레이크 계속 밟았단 말이야. 예. 그 발이 막 안 돼. 다시 해야 돼. 그럼 뭐 밑에 뭐 낀 거 아니에요? 밑에 무슨 뭐 거기 뭐 하이힐 같은 낀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이런 페달 블랙박스까지 달아야 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은 다행히 차가 멈췄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차가 별로 안 다니는 곳, 멀리 아름다운 곳 경치 보다가 갑자기 그런 사고 나서 맞은편에 차가 오니까 와, 저 차 피해야지. 저 앞에 사람 가는 거 피해야지. 그러다가 핸들 들어갖고 어디로 벼랑으로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차에 탔던 사람이 뭐다 의식을 잃으면. 그런 경우에 누군가 보면 바로 신고를 해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뭔가랑 세게 부딪혀갖고 의식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멋대로 이와 같은 급발진 의심 사례가 생기면은 그 회사는 망할 겁니다, 아마. 그때도 운전자에게 증명하라고 그럴까요? 운전자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타자마자 갑자기 빵! 그러면 그 회사는 진짜 망할 겁니다. 급발진, 자율주행차든 자율주행이 아니든 판자율이든 급발진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자동차는 운전자가 의도하는 대로 출발하고 틀고 멈추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급발진 의심, 급발진 추정 사례를 막기 위해서 진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와 그리고 학계 함께
공동으로. 그리고 완벽한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어떤 사고로 내가 꼼짝 못할 때 운전자와 그 동승자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 자동차를 공부하는 학생분들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남들이 만드는 거 똑같이 만드는 거 좀 디자인만 예쁜 거 거기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기술보다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앞에 차들이 밀려요. 그래서 멈춥니다. 그런데 자, 나 멈췄어요. 야, 헛고 죽여라. 아, 괜찮지? 다시 뒤에서 뒤가 잘 안 보이는데 뒤를 보니까 죽여라. 예. 근데 이상하다. 야, 헛고 죽여라. 여러분들 이상한 거 발견하셨나요? 뭔가 이상해요. 그건 이상한 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나는 멈췄는데 뒤에서 들이 야, 헛고 죽여라. 예. 당연히 뒷차 100%죠. 불박차가 비상등 켜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비상등 안 켰어도 앞에 차들이 다 멈춰도 뻔히 알면은 앞을 봐서 다 같이 이제 했었어야죠. 급감속할 땐 비상등 켜주지만 네, 지금 불박차는 잘못 전혀 없죠. 당연히 100대 빵이죠. 차가 법인 차량이랍니다. 정비소에서 1,800만 원 수리비가 나왔대요. 근데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어요. 저 정도 중요한데 에어백이 안 터진다? 앞뒤로 크게 망가졌어요. 아이고 이거 다시 끌기가 꺼려져요. 변경 요청? 변경 요청이 다른 차로 바꿔달라는 건가요? 당연히 뒷차는 100대 빵 인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차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에어백도 안 터졌고요. 아이고 앞뒤가 크게 망가져서 불안해요. 100대 빵 당연히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다른 차로 바꿔주진 않아요. 고쳐줍니다. 고쳐주고 수리기간 동안에 렌터카 네, 같은 CC급으로 주죠. 그리고 수리기간은 25일 기준으로 하고요. 다만 실제로 수리기간이 25일보다 더 걸리면 30일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고차 값에 비해서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의 20%를 초과하면 출고된 지 1년 미만일 때는 1년까지 1년 이하일 때는 수리비 20%, 2년 이하일 때는 15%, 5년 이하일 때는 수리비 10%를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경락 손해로 주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바꿔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어요. 예,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요? 이 정도 충격이면 에어백이 터져야 되는데 야, 헛고 죽여라. 충격이 네. 요 앞차랑 부딪힐 때 부딪히는 부위가 딱 맞아야 돼요. 예, 여기가 뒷차에서는 앞이 부딪힌 게 아니라 없죠? 앞차를 부딪힐 때 이때 옆으로 비껴서 부딪힌 것 같아요. 앞에 충격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센서가 있어요. 센서 부분에 붙여야 되는데요. 전부 다 센서가 있는 게 아니고 센서가 중간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이 크지만 에어백이 작동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가 사고 나면 그 자동차 긴급 분환 센터로 연결되죠. 그래서 사고 났나요?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좀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네. 그리고 또 119 불러드릴까요? 네, 불러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또는 네, 좀 사고 났나요? 근데 대답이 없으면 바로 119에 연락이 간대요. 근데 그거는 에어백이 터졌을 때 된다고 그러네요.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긴급군환센터 그 자동차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쪽으로 연결이 안 된대요. 한편 어떤 분은 에어백이 터지지 않더라도 내가 SOS 누르면 돼요. 그럼 바로 그 119로 연결돼요. 라는 분도 계시던데요. 근데 그것은 내가 의식이 있을 때죠. 내가 의식이 없으면은
저런 사고 났을 때 에어백이 안 터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방송에서 요거 한번 소개했었죠. 예, 바톤 플러그. 저한테 선물로 하나 주고 가셨어요. 요거를 이렇게 네 시거잭 딱 꽂아두고요. 그다음에 요거 USB를 꽂아두면은 여기서 일정 충격 이상일 때, 좀 차가 뒤집어졌을 때, 네, 그리고 급감속했을 때, 그럴 때는 자동으로 연락이 간답니다. 112, 119, 그리고 미리 설정해 놓은 4명의 지인에게, 가족한테, 네, 그리고 근데 내가 나 멀쩡하다 괜찮다 그럴 때는 띠띠띠띠 할 때 딱 끄면은 30초 동안 끄면은 이제 안 가고요. 30초 동안 연락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락 간다는데요. 이런 경우에 되려면 이거 바톤 플러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에어백 안 터진 이분이요. 이분 상당히 좀 불안하시죠. 그리고 아이고 이거 저 차 새로 바꿀 수는 없나요? 네, 바꿔주진 않아요. 제가 이거 바톤 플러그 일주일에 하나씩 협찬받기로 했는데요. 이분께 이번 주 거 보내드리겠습니다.